여러분 안녕하세요. 떠나떠나입니다. 지난주에는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죠?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전업여행 블로거의 이 수익 구조, 한 달에 얼마나 버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저에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네이버에서 애드포스트가 입금이 되었습니다. 매달 이 세 번째 주에는 애드포스트 비용이 입금이 되는데요. 이번 달에는 조금 많이 입금이 된 편입니다. 14만원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14만원 가지고 뭐 누구 코에 갖다 붙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거의 평균적으로 10만원 정도 애드포스트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익이. 여행 분야 같은 경우는 이 애드포스트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암울합니다. 매일 뭐 1,000원, 2,000원, 많게는 뭐 만원이 넘을 때도 있고 한데 그렇게 애드포스트는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애드포스트 금액으로는 한 달에 부산 한번 내려오는 기차값 정도 버는 것 같습니다. 애드포스트는 사실 그렇게 저도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이고 교통비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의 여행 블로거들의 수익은 어디서 창출이 되는지 이 수익 구조를 한번 오늘은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애드포스트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이 원고료가 있겠습니다. 여행 캐리어나 이렇게 상품, 그리고 또 여행 프로그램 등에 참가를 하게 돼도 이 원고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고료, 포스팅을 한 건 할 때마다 받는 원고료들이 또 여행 블로거의 큰 수익의 한 원천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심이나 또 패키지 상품 그리고 숙소 등 나의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수수료를 일정 부분 챙겨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또한 크게 수익화 할 수 있는 좋은 소스라고 해요. 하지만 저처럼 국내 여행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이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내 여행을 할 때 유심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국내 숙소는, 그리고 국내 여행 상품은 여행하실 때 거의 개별적으로 다니시지 패키지를 이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서 이 경우는 이 국내 여행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조금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 블로거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애초부터 국내도 좋지만 해외까지 넓게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사진 잘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출사단 활동을 하시거든요. 펜션이나 뭐 여행지 같은 경우 이 방문을 하셔서 하루에 뭐 몇백 장, 뭐 어디 부분을 촬영해 주세요. 이런 것을 또 완료를 하면 이 몇십만 원씩 출사단 비용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행 블로거 수익 구조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또 그것을 또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무언가 하는 것을 귀찮아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렵고 번거로운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블로거가 돼서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들을 애초에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행 블로거, 전업여행 블로거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수익화하는 것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행 블로거, 여행 쪽 크리에이터들에게 가장 이 골칫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 메꿀 수 없는 부분, 바로 교통비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뭐 전라도 한 지역에서 이 팸투어를 진행을 한다고 해요. 하루 동안의 원고료가 30만 원입니다. 그럼 괜찮은데 하고 생각을 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는 비용을 생각을 해보니 거의 10만 원이 차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사는 지역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은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통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 이 부분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을 미리미리 생각을 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구입하셨다는 분도 있는데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간 아쉬운 점, 여행 크리에이터, 여행 블로거 같은 경우 워낙 사람의 수가 많기 때문에 원고료 자체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뭐 원고료를 또 제한할 수 있겠죠. 난 이러이러한 사람이니까 조금 더 주세요. 그래, 그러면 대부분 그래? 하고 다른 사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블로그 환경에서는. 그래서 원고료 자체가 이 단가를 올리기도 쉽지 않고 워낙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만족스러운 부분 외에도 아쉬운 부분도 많은 것이 이 전업 여행 블로거의 세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상당히 암울한데요. 그래도 이 차선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행 플러스 서브 주제가 또 블로그에 있는데요. 바로 운동 주제입니다. 이 운동 같은 경우는 여행과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여행지에서 숙소를 가게 되면, 호텔에 가게 되면 피트니스가 꼭 있기 때문에 같이 이용을 하면서 연관시켜서 포스팅을 작성할 수도 있고요. 또 여름 휴가를 준비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또 운동,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이 운동 관련된 부분과 다이어트 관련된 부분을 연관 지어서 또 포스팅을 할 수도 있었고요. 쭉 그렇게 해온 결과 여행 분야뿐만 아니라 저는 이 운동, 피트니스 플러스 이 각종 운동 보호 기구, 보호대 등 그리고 다이어트 식품 등 이 협찬들이 종종 자주 들어오는 편입니다. 비율을 보면은 여행이 요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게 많이 역전이 돼서 협찬 들어오는 비율을 보면은 거의 5대5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운동 관련 부분들의 경우는 요구하는 부분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 또 원고료 또한 이 후한 편이라서 굉장히 제 수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여행만 하지 않고 저처럼 플러스 서브 주제를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서브 주제 잡는 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브 주제를 잡게 되면 이 여행 쪽의 지수가 이제 막 내려가기도 하고 여행 인플루언서 타이틀을 따내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초반부터 서브 주제를 잡고 가시면 또 안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는 이 안전하게 서브 주제를 잡고 운영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이 영상을 보시기만 하시고 블로그에 포스팅을 안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되고 전업 블로거가 되는 길은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성실함과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진을 얼마나 잘 찍고 또 글을 얼마나 화려하게 쓰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래 버티는 자가 승리하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오늘 1일 1포 실패하신 분들은 더 늦기 전에 1일 1포 도전하시고 여행 전업 블로거의 길로 한 발짝 더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화이팅!